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사상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노자의 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노자는 고대 중국 철학자이자 도가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의 본명은 자는담입니다. 도교의 태상노군 전설에도 이 씨라고 나옵니다. 노자라는 이름은 모후 선천태후의 뱃속에서 70년을 태아 상태로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오얏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나의 성씨로 해주시오라고 요구한 데서 유래합니다. 현대에는 노자의 원래 성이 노씨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노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여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노자는 초나라 출신으로 주나라에서 도서관장을 지냈으며 공자가 주에서 잠깐 머무를 때 노자에게 배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후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가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출관하기 전에 문지기인 윤희에게 오천자로 된 책을 전수하니 이것이 도덕경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 왕실문서에 전해지는 처세술 모음집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 인도에 도착해 펼친 가르침이 불교가 되었다는 노자화호설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노자의 사상적 계승자로는 장자나 열자가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 중 가장 중요한 무의자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과 재산을 더 가지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덕경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장에서 쓴 처세술로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인생의 꼭대기를 만들지 말고 70~80%의 힘으로 오래가는 것이 지혜라고 조언합니다. 무의자연은 노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무의와 자연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동이나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억지로 노력하거나 인위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했으며 이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움을 뜻하며 외부의 간섭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자연 그 자체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고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자연은 결국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본래의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 가르침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도라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의자연의 적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조직관리. 현대 조직관리에서 무의자연의 개념은 자율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종종 강압적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무의의 철학은 리더가 팀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를 찾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산성과 혁신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무의자연의 철학은 현대의 환경보호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인위적으로 변형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간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이에 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퍼머컬처 농업 방식은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농업 기술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순환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의 미니멀리즘.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소비와 물질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의자연의 철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니멀리즘을 제안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물건과 욕망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노자가 강조한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리스트들은 집안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정신적인 여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며 자연스럽게 만족을 찾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만 무의자연의 철학은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억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무의의 철학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심리적 관리 방법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비우고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자연으로의 회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현대인의 삶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무의자연의 철학은 때때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이러한 철학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활동은 디지털 기기와의 과도한 연결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는 노자가 강조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위적인 것을 줄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의자연의 핵심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철학적 지침입니다. 노자는 중국에서 우주의 만물에 대해 최초로 생각한 사람으로 우주의 진리를 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도는 모든 것이 생겨나고 돌아가는 원천이며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존재와 현상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법칙입니다. 도는 형체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모든 자연과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여겨집니다. 노자는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가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도는 무형이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도는 무에서 시작해 유를 낳고 유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를 따릅니다. 노자의 도 사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자연스러움, 비강제성 그리고 모든 존재가 본래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도. 자연의 변화는 도의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계절의 변화,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밤낮의 순환 등 자연의 모든 현상은 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이파리가 떨어져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인간이 억지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과 도. 인간의 삶에서도 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도의 일부이며 도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갈등과 고통이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만약 어떤 사람이 타고난 성향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무리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의 도. 노자의 도 사상은 정치와 사회의 운영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통치자가 도를 따를 때 백성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를 따른 통치자는 억지로 법과 질서를 강요하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이나 제도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는 도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합니다. 반면 도를 따르는 통치는 백성들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들이 통치자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이 도를 따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며 그에 따라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질서를 유지합니다. 도와 창의성. 노자의 도 사상은 창의적인 활동에서도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예술가나 작가, 음악가 등이 도의 흐름에 따라 작업할 때 그들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영감을 따릅니다.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따를 때 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화가가 무작정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을 움직일 때 그는 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의 과정이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와 심리적 안정. 마지막으로 도의 개념은 심리적인 안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삶은 인위적인 욕망이나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도한 목표나 욕망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도를 따르는 삶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도의 흐름에 따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자의 도 사상은 자연, 인간의 삶, 정치, 창의성,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며 이를 따를 때 우리는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상선 사상은 그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최상의 선 또는 가장 뛰어난 선을 의미합니다. 상선은 단순한 도덕적 선을 넘어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선의 개념은 무의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무의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선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라고 계절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상선의 상태에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선은 겸손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선의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되며 자신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과 겸손을 통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평화와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상선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선의 사람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자연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선의 개념은 지도자의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강압적인 규칙을 만들지 않으며 대신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상선의 개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행동은 상선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제로 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상선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리더십에서도 상선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선은 강압적이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을 피하며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공수신태 사상은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공수신태는 공을 이루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의미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자리를 떠나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 사상은 두 가지 주요 원칙을 포함합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기입니다. 노자는 인간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는 결과를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그 공로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겸손과 자기 비움입니다. 공수신태는 성공 후에 자신의 공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CEO가 회사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팀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공수신태의 원칙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이 원칙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자연스럽게 물러나기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그 일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공수신태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입니다. 공수신태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개입이나 조작을 하지 않는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한 후 소비자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수신태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더십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팀의 공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공수신태의 원칙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성공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 후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공수신태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공수신태는 개인과 조직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에는 겸손하게 물러나며 더 이상의 개입을 피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정치 철학은 그의 대표작 도덕경에서 깊게 다루어지며 강압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혁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노자의 정치 철학에서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무위입니다. 무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법과 규칙을 강압적으로 만드는 대신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군주 유방은 노자의 사상을 실천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며 자신의 통치 아래서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겸손과 자발성입니다. 노자는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보다는 민중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원칙을 현대적으로 실천한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간디는 비폭력과 겸손을 바탕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으며 강압적인 정치 전략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덕적 행동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노자는 또한 정치적 안정과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자치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모델도 노자의 철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자치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스러운 조화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노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는 부드러운 지도와 내면의 힘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자연의 흐름과 민중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대적 예시로는 스웨덴의 정치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 시스템은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며 사회적 합의와 내면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스웨덴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자의 정치 철학은 강압적인 권력 행사 대신 자연의 흐름과 겸손, 조화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권력의 행사와 사회의 조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대 정치의 많은 측면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육아와는 대비되는 통치 기술서로 읽을 여지가 있으며 병법가, 무술가들이 노자에서 영감을 얻거나 비유를 들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서로 대립하는 것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와 명예 및 이익에 대한 추구를 비판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여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자는 통치자가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개념과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개념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크다와 작다, 빠르다와 느리다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정의됩니다. 노자는 이러한 상대성의 이해를 통해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는 노자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의 원리에 따르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자연 환경에 맞춰 농작물을 기르는 방식은 무의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농부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구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자연과의 조화를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쫓는 것은 자아중심적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예와 이익의 추구가 자연과 조화에 반하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마음의 깨끗함과 고요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마음이 고요해야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노자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통치자가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민주적 리더십 모델에서는 리더가 팀원들에게 자율성과 신뢰를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노자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인간의 인식과 대립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무의와 자발성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개인의 행동에서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현대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자발적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철학적 통찰과 현대적 적용 방법을 다루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